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질병을 막아라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너무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너무나 급변하게 변해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이 너무나 다를 정도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그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뤘고요.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질병을 막아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적인 충만을 위해 공부를 해라.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존감을 좀 세우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법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눠보고 세 번째는 나가서 변화를 관찰해라.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소중해지죠. 누가 사람들이 더 소중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5번째는요. 금융 지식을 배워라라는 거죠. 금융 지식. 금융 지식은요. 미래 부를 결정할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병을 막아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9988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래도 있더라고요. 9988. 뜻이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노년을 일컬어서 9988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몸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몸이 없이 존재하지는 못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몸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은 누군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 자녀가 아픈 것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더라도 자녀 대신에 내가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거나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내 몸은 누가 챙긴다? 내가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은 누가 챙겨요? 여러분이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몸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바로 트랜스 휴먼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트랜스 휴먼. 그래서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다 뜻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가 가지고 있고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몸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인공 심장, 뭐 인간 간, 뭐 인공 뇌, 뭐 인공 뭐 의수, 뭐 다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망가진 인간의 장기를 바꾸면서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이 초월적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게 바로 트랜스 휴먼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트랜스 휴먼 운동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장기를 바꾸고 앞으로 몇 년만 더 버티면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분입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 박사님이에요. 이게 트랜스 휴먼을 아주 하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한번 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 뭐 검색해 보시면 레이먼드 커즈와일 박사하면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학이 발달할 때까지 살아야 돼. 그때까지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거 많이 이제 발명하셨어요. 뭐 신디 시즌가 뭐 이런 것도 발명했고요. 또 아주 미래 유명한 그 인문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구글 아시죠, 여러분? 구글. 아, 죄송해요. 구슬이라고 썼네. 구글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굉장히 저기 뭐 수석 엔지니어서 돈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죠. 구글이니까 구글 그렇죠. 수석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죠. 여러분 이분이요 왜 유명해졌냐? 뭐 이분은 원래 발명도 잘하고 뭐 구글 뭐 있지만 이분이 한 가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앞으로 더 오래 살고 인공으로 뭐 또 장기를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 오래 살고 싶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은 정말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뭐 저만 또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다 돈 많으면 뭐 오래 살고 싶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네이먼즈 커즈와의 박사가요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는데 100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30알 뭐 이렇게 쭉 해서 먹는 건데 양이 어떠세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1년에 약 1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저 영양제를 먹어요.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양제로만 1년에 13억을 써요. 아니 별로 우리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뭐 그거 먹어주면 되겠냐 해가지고 하여튼 뭐 되게 그 좀 비난을 받으니까 이분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냐면 이때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6개 방송국이 그 방송사들이 언론사가 가가지고 이분이 신체 나이를 검증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64세 때였어요. 64세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내 신체 나이를 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살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와, 그래서 64세의 나이인데 40대 신체 나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들이었고 사람들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13억 썼잖아. 1년에 13억씩 쓰잖아. 그죠? 예. 그런데 영양제로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자예요. 13억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말고 조금만 해서 알 수 없냐? 몇 개만 뭐 좀 뭐 해달라? 추천해 달라. 라고 우리도 좀 같이 좀 좋은 거 나눠 먹고 살자. 우리가 뭐 배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배갈 한번 먹어보세요. 배갈이 하루에 3, 40알 먹어. 와, 나 토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4가지를 딱 소개해줬어요. 오늘 그 4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예,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오메가3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 그 오메가3는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정한 효능이 있어요. 효능. 그게 뭐냐? 혈중의 중성지질. 예, 그리고 혈행을 개선하고 요즘에 고기들 많이 먹잖아요. 고기 많이 먹고 뭐가 부족해요? 운동이 부족하니까 혈관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혈행, 그 혈류가 빨리 가는 것들. 그래서요, 이 오메가3에는 EPA하고 DHA가 있대요. 이게 다 이제 이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여기 또 오메가3가 좋은 게 뭘 개선할 수 있어요? 예,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대요. 치매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안과 가가지고 건조한 이렇게 그 눈이 되면
안과에서 처방하는 게 뭐냐면 오메가3가 처방해요. 저희가 직접 안과에 가가지고 이 처방받았을 때 뭐다? 오메가3 처방받았어요. 너무 건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약청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많이 권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커즈왈 박사가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아봤더니 65세 이상의 이 하루 권장량을 그 조사해봤더니 50에서 60%밖에 섭취를 안 한대요. 하루 권장량에. 그래서 보통 일일 권장량은 그 DHA하고 EPA 다 합해서 약 500에서 1000mg 정도 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3가 어디서 많을까요? 생선에서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생선에서 많이 뭐 식물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생선은 요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환경 호르몬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큰 참치나, 참치하면 뭐 DHA 뭐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약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포식자 말고 아주 조그만 작은 생선에서 추출된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참치에서 추출된 것은 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와파린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오메가3를 피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메가3.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를 얘기할까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맞히면 선물 준다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걸 그랬네. 두 번째는요, 비타민 D입니다. D.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D. 예. 여러분,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잘 아시네요. 바로 햇빛에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예, 그래서 이 비타민 D는요, 각종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의 예후, 다시 그 우울증이 걸려서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최소 15분 이상 노출이 되면 생긴대요. 비타민 D가.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하면 좋죠. 근데 만약 그게 힘들다. 그럼 비타민 D를 뭐 하라고요? 이게 비타민 D를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요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기로 얘기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는 비타민 D. 참고적으로 저는 제약회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저는 제약회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커즈왈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았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 땡! 아니었습니다. 땡! 칼슘 유산균도 아닙니다. 땡! 단백질도 아니었어요. 물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커즈왈 박사가 4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마그네슘, 예, 다 나오는데요. 요겁니다. 코큐텐입니다.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10이라고 해가지고 코큐텐인데요. 이거를 꼽았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노화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여러분 언제 팍 늙을까요, 사람이? 갱년기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했더니 34살, 60살, 78살 세 번 때 갑자기 확 늙는데요. 요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서서히 노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변곡점이 있더래요. 그게 34살, 몇 살, 60살, 78살 이렇게 막 변화할 때는 뭐가 생성이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 막 운동을 하거나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 그래서 운동선수 막 너무 열심히 운동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팍 늙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 코쿠텐은 뭘 예방하는 데 좋을까요? 활성산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코큐텐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뭘 예방해요? 피부 노화를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요. 혈관 노화를 막아서요.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게 뭐라고요? 예,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랑도 연결이 될까요? 오메가3. 그래서 이걸 같이 드셔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셨죠? 코큐텐은요.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뭐니 해도 뭘 증가해두는 게 중요해요? 면역력.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4배인가? 아마 그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고지혈증, 뭐 당뇨병 이런 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막 먹는 게 아니라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가지고 코쿠텐을 한 이 정도 하루에 얼마 정도를 이 섭취 용량을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코쿠텐 뭐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코큐텐은요 오전 오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먹는 그 식사 때가 있죠. 아침에 되게 조금 보통 먹고 점심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섭취하면 좋고요. 오메가3랑 함께 섭취하면 좋대요. 그리고 이거 보관할 때는요. 네, 별걸 다 얘기해요. 제가 30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고요. 그러면 냉장고에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대요. 이렇게 섭취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오메가3, 비타민 D, 코큐텐. 예, 먼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예?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되나 지금? 예. 그래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스타벅스 쿠폰 하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나요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요? 한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바로 좀 어려운데요. 포스파티딜셀린입니다. 되게 어렵죠. 포스, 파티 딜셀린. 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뭘로 많이 뜨는지 아세요? 요걸로 많이 뜹니다. 치매 예방 물질로 많이 떠요. 예, 치매 예방 물질을. 자, 그런데 의학 전문하시는 의사나 이런 분들이 실험해 본 결과 선전은 많이 하지만 보다 효과는 너무 과대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뇌 영양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하게 막 뭐 치매를 예방하는데 막 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요. 뇌 영양제로는 있다. 하지만 치매를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과대 강도의 이게요. 이 포스파티딜셀린 이게요. 좀 비싸요. 예,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막 치매 예방하니까 막 먹여야지. 별로래요. 별로. 그렇죠? 오히려 그 옥시랍세탐이라고 하는 치매 그 전문 의약품이 있대요. 이게 더 효과적이래요. 제가 별걸 다 조사를 했어요, 아주. 예, 약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런 비싼 거 먹지 말고 뭐가 좋대요? 콩, 견과류 이것이 먹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그거보다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콩 먹고 견과류 먹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더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많이 먹어요? 된장, 두부 뭐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면 어떻게 해요? 충분하답니다. 예. 자, 그럼 네 가지가 첫 번째 뭘까요?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러면 하루에 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뭐 점심 시간에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돌면 비타민 D가 햇볕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D도 아낄 수 있네. 그리고 오메가 3하고 코큐텐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포스파티딜렌, 디셀린. 요거는 뭐 하면 좋아요? 콩이나 두부 이거 먹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저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기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뭘 해라?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뭘 막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뭐예요? 질병을 막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100세까지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60세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지출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왜요?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세에 신체 나이가 나왔던 커즈와일 박사님 이분이 이제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양제를 13억씩이나 드리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13억 드릴 정도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 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런 걸 한다라고 하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좀 하면 되잖아요. 질병을 막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3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정식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3요소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니까 뭘 챙기는 게 좋을까요? 영적인 것도 챙기면 좋죠.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래요? 지키래요. 그리고 영생에 뭐하도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5년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건강은 뭐가 중요할까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은 게 정말 중요할까요? 금연 금주. 당연하죠. 그렇죠? 금연 금주. 그 다음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좋대요. 여러분 수면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7시간 자는 거하고 6시간에서 5시간 자는 걸 했더니 일주일만 그렇게 했더니 이 얼굴의 노화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건강한 무슨 습관? 식습관. 그리고 친구들과 잘 교류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뭘 먹는 게 좋아요? 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 막 배우라는 거죠.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물은 왜 필요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아주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그리고 물을 한 잔 막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물 아니고 뜨거운 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 그럴 때 이 내장을 아주 쫙 씻어가서 굉장히 그렇게 좋대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뭘 잘 못할까요? 운동도 못하고 또 뭘 못할까요? 잠을 잘 못 자요. 맞아요.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불면증을 위한 팁을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뭐가 있을까? 예.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제가 이 좀 약간 이 비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비염 때문에 잠을 정말 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 저 이거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움이 꽤 돼요. 뭐냐? 첫 번째가요. 40도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잠자기 전에 조격을 하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40도 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발 담그고 그 다음에 책을 쭉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어떨까요? 잠을 되게 잘 잡니다. 오, 나만 아는 팁인가? 하여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숙면의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에다가 뭘 하라고요? 조격을 하시라고.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기 또 뭐가 있냐면 그 요즘에 이제 발에 물 떠오고 또 닦고 다시 물 버리고 온도 맞추고 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워낙에 기계들이 잘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고주파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렇게 고주파 기기를 하면요 온열이 쫙 올라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 고주파 기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그 정도 하면서 뭘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 책 읽으면 좋겠죠.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볼 꿀팁이고요. 또 하나는요. 좋은 팁이 있는데 뭐냐면 잠자기 전에는 뭘 하면 안 좋을까요? 핸드폰 하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뇌가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잠자기 전에는 뭘 하지 말아라?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있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머리맡에다 두는 애들도 많고 또 막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핸드폰은 방에서 갖고 나와서 자도록 하는 것도 좋대요. 근데 뭐가 좋냐? 잠자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책 읽고 자는 게 좋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화 보면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막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다 애들 뭐 동화책 읽다가 애들 그거 보고 스르르 잠들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 해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밤에 책 읽다 자니까 그냥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그럼 아주 수면제로 잘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잠자기 전에 뭘 써라? 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있었던 일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떨까요? 네, 나를 좀 돌아보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더 나한테 그 활력이 되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잘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요.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 꼭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왜 전 세계 유명한 CEO들 다 모여서 또 다시 훈련해 주잖아요. 그때 어떤 훈련을 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세 가지를 써봐라. 성찰을 해봐라. 해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인사는 만사다. 그렇죠? 여러분이 대기업에 오르든 아니면 중소기업의 사장이든 아니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든 사람을 고용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을 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써야지
발전하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는 만사인데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접하는 거예요. 예. 인사가 만사가 되려면요. 내가 나를 잘 볼 줄 아시면 잘 성찰할 줄 알고 나를 깊이 알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볼 수 아는 안목도 늘어난대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는 게 좋다? 자기를 잘 성찰해 보고 돌아보는 거. 그래서 하루에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들, 첫째는 뭐 하는 게 좋다? 자기 전에 한 최소 2-30분 정도 족욕이나 어떤 고주파 기기를 통해서 온열을 쭉 올리면 몸의 전체적인 이완이 쫙 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뭐하래? 이렇게 자 독서,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아니면 몸을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다라는 거죠. 요게 오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옛날처럼 너무나 이렇게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른 급변한 시대 속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질병을 막아라. 왜? 우리 몸은 우리가 존재하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몸을 잘 건강히 관리하면 노후 준비에도 아주 좋다. 그래서 커즈와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100알씩이나 드시면서 13억이나 드시는 하는데, 그분이 추천했던 4가지 중에 적어도 한 2-3가지를 드시면서 뭐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술을 잘 드시는 분들 좀 줄여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식습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쁠 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뭐가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AI,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그리고 컴퓨터, 뭐 핸드폰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생길까요?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감은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 세워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뭐 해라?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거죠. 이게 다음 시간에 이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기증이 날 정도 변하는 우리의 어떻게 준비할까? 첫 번째가 질병을 막아라. 그래서 좋은 영양제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적 충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